안녕하십니까.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BYD가 한국 시장에 런칭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전 계약이 드디어 1000대를 돌파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일주일 만에 개인 누적 계약건 36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뜨겁고 열렬한 고객님들의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계약이 몰릴 거라고는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토3 아직 보조금 책정이 지금 BYD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구매 금액을 안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고객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요. 보조금 책정과 더불어 제가 차량 출고까지 계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무사히자 인도받으실 수 있게끔 열심히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상담을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고객님들께서 계약을 하시면서 혹은 상담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온라인상으로 상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브랜드 BYD 차량 과연 안전한가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차량인데 이거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AS 관련해서 사후에 이거 AS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립 품질, 기본적인 그 차량 마감 단차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전시장에 와서 보시지 않으시면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얼굴 드러내놓고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차량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설명을 다 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화재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작년 여름에 인천 청라신도시에서의 벤츠 EQ 세단 화재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사실 벤츠뿐만 아니라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한국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전기차 구매를 염두하시면서 가장 걱정하시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BYD로 이직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됐던 계기가 작년에 인천 청라신도시 화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열폭주 현상을 동반한 전기차 화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무서운 것은 이 열폭주 현상이라는 것이 차량이 정말 대파될 만한 사고가 아닌데도 배터리에 어떤 특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의 온도가 1000도까지 상승하며 탑승자가 피신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 때문에 국내 브랜드 특정 전기차의 경우 최근 2-3년 이내에 5명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NCM 배터리의 경우 주요 성분이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요. 이 중에서도 니켈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게 되는데, 이 성분이 바로 열폭주의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에 대비해서 주행 가능 거리도 더 높고 친환경성도 더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저와 제 처자식을 안심하고 태울 수 있는가이거든요. 제가 배터리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한 조건이 성립하거나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저는 타고 싶지 않습니다. BYD 아토3의 경우 22년도 출시 후 지금까지 100만 대가 넘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지만, 아토3 차량은 지금까지 화재 발생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길고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차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짧더라도 열폭주 현상이 없는 차량을 선택하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후자를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 사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선택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토3의 경우 이미 100만 대가 넘게 팔린 차량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구매를 해주신 차량이고, 그동안 판매가 되면서 기본적인 초기 결함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된 차량입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BYD 전기차가 바로 아토3거든요. 아토3가 최고의 차량이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자동차고 모든 걸 만족하는 자동차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격대를 고려를 했을 때 정말 가성비 좋고 타고 다닐만 하다라는 자동차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 바로 주행 가는 거리인데요. 주행 가는 거리 지금 환경부 인증 기준 상온에서 321km, 저온에서 309km죠. 상온과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아토3에 히트펌프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덕분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많이 비교하시는 EV3 스탠다드의 경우는 최대 주행 가는 거리 350km지만 저온 시에는 290km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 최대 충전 주행 가는 거리에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제가 BMW에 근무할 당시에 i3 전기차를 출퇴근용으로 상당 기간 운행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수원에서 서울 성수동까지 왕복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탔던 i3 모델 초기형 모델이었어요. 60A짜리 모델이었고 최대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140km밖에 안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집에 퇴근할 때마다 완속 충전기 자리가 구비가 되어 있었고 회사에도 충전기가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온전히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적은 것에 대한 불편함 전혀 없이 저는 편하게 타고 다녔었거든요. 물론 직업 특성상 장거리 주행할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쉽게도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적어서 제가 처분하기는 했는데 140km는 조금 심했죠.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최대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무조건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운행하시는 주행 가는 거리, 내가 하루에 몇 킬로 정도를 운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나 혹은 사무실에 충전기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환경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정말 100km 이상 매일같이 운행을 하시고 장거리 현장 출장을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토3 차량을 추천드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국에서 데일리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인구 중에 60% 이상이 하루 왕복 운행거리가 채 50km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전기차의 경우 낮은 유지비 때문에 데일리 출퇴근용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데일리로 운행하는 주행거리를 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이 321km라는 주행거리가 나의 주행 반경에서 부족한 거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AS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BYD에서는 한국 시장에 런칭을 하면서 11개의 서비스 센터로 전국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은 판매된 차량이 없잖아요. 출고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AS를 해드릴 차량도 그만큼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센터는 11개로 시작을 하지만 추후 판매량 추이에 따라서 BYD 코리아의 목표는 2년 이내에 전국에 60여 개의 서비스 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의 독일차 수준의 AS 네트워크망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서비스 센터 운영 또한 BYD 코리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경험이 많은 기존의 수입차 판매를 많이 했던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대 딜러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 수준 또한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S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먼저 이뤄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밖에 드릴 수 없다는 부분이 저도 좀 아쉬운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믿고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또한 이제 배터리 보증이 8년에 16만 킬로고 일반 보증이 6년에 15만 킬로로 굉장히 긴 편이니까 사실 이 AS에 대한 부분도 BYD 코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 한국 소비자들이 반중 정서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하셨던 부분이 바로 기본적인 품질 문제인데요. 뭐 이를테면 도장 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립 품질, 그리고 단차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무조건 꼭 한번 전시장에 오셔서 직접 실물로 차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의 테슬라가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 런칭했을 때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잖아요. 기본적인 품질 마감, 조립 마감, 단차도 엄청 심하고 심지어 새 차 출고하는데 막 도장이 까져 있는데도 정상이라고 그냥 출고하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실망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차를 직접 확인하시면 정말 말끔히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동차 제조사로 출발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은근히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 자체 품질 그리고 마감 수준은 독일 차랑 정말 비슷하다라고 저도 말씀드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실내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만져봤을 때 흔들리거나 고정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정말 견고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차를 한번 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제가 고객님들하고 직접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여쭤보셨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토3 차량을 선택하실 수 있을 만한 셀링 포인트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자동차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사실 자동차로서의 기본기가 뛰어나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차량 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와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가지 것들을 현실화시키면서 미래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 이게 저는 테슬라가 성공한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토3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를테면 노래방 앱을 다운받아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테슬라에 있는 것처럼 미니 게임을 불러와서 짬나는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BYD 스토어를 통해서 앞으로 준비될 여러가지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동급의 차량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이런 여러가지 특별한 옵션들, 이런 것들이 이 BYD 아토3만의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가격으로만 BYD 아토3를 판가름을 하시지만 이 모든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습득을 하신다면 이게 정말 비슷한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아토3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에 유튜브 BYD 차량 올리고 나서부터 정말 악플들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은 어차피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 대체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타 브랜드 차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BYD 차량 구매하시는 다른 분들까지 그렇게 조롱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산품이고 다 개인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거지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 사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산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거지 굳이 그걸 옆에서 너무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꼭 구독해주시는 게 특히 저한테 힘이 많이 나니까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처 상단에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문자는 365일 24시간 남겨두셔도 되니까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